베이징 누구죠? 아, 베이징 예전에 우리 아포슬 출신의 한 분이 제가 참석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이제 7시가 됐습니다. 아, 네. 7시가 돼서 저희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인 카메라 지금 1번 나가는 거죠? 맞죠?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채팅창을 보니까 좀 들어오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네요. 네. 김민성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인사해 주셨고요. 지금 16분 들어오셨네요. 저희가 상황을 보면서 좀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면 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정말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죠? 우리 오늘 지금 제 이쪽에는 우리 지금 2020년도 예제 회장을 맡고 계신 우리 김신혁 집사님 모셨고요. 그리고 여기는 오늘 이 방송의 기술적인 부분을 지원해 주시는 우리 그 예제 홍보팀의 맞으시죠? 네, 이광성 집사님 네,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지금 방송 다 생짜입니다. 오늘 방송 처음으로 해보고 카메라 울렁증이 다들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방송을 하게 돼서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첫 방송이고 아주 실험적인 방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방송 가운데 뭐 이렇게 음량이 꺼진다거나 돌발 상황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귀엽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요즘 코로나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회장님. 네, 코로나의 직격탄에 맞아가지고 네. 좀 바쁜 시기를 보내다가 이제 다시 정신을 좀 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일하시는데 너무 바쁘시잖아요, 그죠? 예, 예, 그렇죠. 네. 너무 좀 평소랑 지금 다르신데, 그 지금. 네? 저도 평소랑 너무 멀어 계신데. 자체가 지금 아주 좀 어색하긴 하고. 맞습니다. 어색합니다. 예. 어색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이게 우리 에젤의 가정들을 좀 빨리 많이 뵙고 인사하고 싶었는데 또 상황이 여의치 않다가 또 이런 기회가 되어서 너무 반갑고 또 너무 죄송스럽고 예,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감이 교차하네요. 그렇죠. 만감이 계십니다. 우리 임광성 집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뭐 저도 코로나 때문에 같이 시청에 이제 파견돼서 일을 하다가 저는 4월 중순부터 이제 다시 근무지로 복귀를 해서 지금은 네, 예전만큼 바쁘지는 않지만 네, 좀 어리둥절해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한참 바쁘실 때 제가 한번 전화했었는데 툭 끊으셔가지고 저 상처받았습니다. 엄청 바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죠? 잠깐 바빴었습니다. 네, 맞아요. 참 다들 두 분 다 이 코로나를 맞서 싸우신 어떤 역전의 일꾼의 그 일터의 용사들이신데 우리 집에서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박수 짝짝짝 한번 보겠습니다. 짝짝짝. 채팅에 짝짝짝 올라옵니까? 저희가 실수가 많은지 뭐 각본 짜지 않은 것 같다. 각본 전혀 없어서 지금. 좋습니다. 각본 짜고 하지 않습니다. 짤 걸 그랬나? 어떤 상황이 어떻게 발생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재미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빨리 시작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 예. 지금 보니까 어느 정도 참석을 지금 들어오시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사실 우리가 여기 방송 시작하면서 처음에 생각하기를 한 3분, 5분 정도 오셔도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자라고 시작했는데 얘기를 했었는데 네, 벌써 지금 거의 한 20분이 가까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회장님 인사 말씀과 동시에 네. 공식적으로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사님 소개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0년 에젤의 회장을 맡고 있는 김신혁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뭐,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또 다 잘 아시는 분 같은데요. 지난 한 2달 정도, 이제 예젤에서, 또 이제 교회에서의 다른 그 지침이 있어서 그 방침에 따라서 또 저희가 이렇게 모임을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었고요. 또 그 기간 동안 저희 인문단에서 사실 좀 뭔가 많은 온라인상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준비를 했어야 됐는데, 제가 좀 부족함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준비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런, 이제 이 계기를 통해서 또 지금, 우리 담당 교육자분 이제 대신 우리 윤명숙 전사님하고 또 이렇게 정말 우리 에젤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좀 더 많은 도움을 드리고 또 신앙에 어떤 도움을 많이 드리는 에젤이라는 어느 한 부서가 되기 위해서
교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으니까 네, 다 같이 조금만 더 현장에서 이렇게 잘 버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아름아름 듣기로는 우리 예전에 모든 가정들이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정말 역시 에젤이구나 라는 소리를 듣는 그런 어떤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고 계신다는 소식을 종종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회장으로서 제가 참 나는 어떻게 사느냐, 나도 정말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를 항상 반성하면서 이렇게 힘을 내고 있는데요. 예, 그런 소식 앞으로도 계속 듣고 또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에 각자의 삶 속에서 정말 현장에서 누렸던 그 예배의 삶, 현장에서 이때까지 배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냈던 그 삶들을 나누는 귀한 시간들이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을 기대하면서 그때 많이 나누기 위해서 지금 더 열심히 살아내는 우리 예전의 모든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우. 네. 오늘 저희 강사분 어떻게 모셨죠? 네. 오늘 이제 진짜 중요한 내용이죠. 제가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선배이시고요. 또 예전에 우리 신혼부부의 사실 기틀을 마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우리 이제 서상욱 교육관사님 전임자이신 우리 이상엽 집사님을 모셔서 저희가 강의도 듣고 또 정말 궁금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아주 각본 없이 언제든지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면 아주 말씀에 근거해서 잘 가르쳐 주실 거나 각본이 필요하겠네요. 예, 기대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우리 네네네. 소개할까요? 네. 예, 우리 이상엽 집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시고. 뭐 이럴 때 오디오 안 비도록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가끔 이렇게 어색함을 좀 이게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 네, 익숙해지셔야 될 것 같고. 반갑습니다. 너무 우리가 각본 없이 준비를 한 것 같은데. 네, 오늘 이상엽 집사님 모셨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강의 내용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정의 이제 모습이라는 주제로 이제 강의를 준비해 주셨는데, 이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라는 게 정말 전 세계를 강타했지 않습니까? 요즘 뭐 뉴스를 보니까 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뉴노멀, 이제 새로운 시대로 전환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적인 우리가 여태까지 살면서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큰 지금 변화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에젤의 또 우리 신혼부부들이 또 우리 가정을 이루고 있는 우리 모든 에젤의 지체들이 어떤 식으로 이 지금 사태를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굉장히 기대가 크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부담이 확 오는데. 네. 그렇다면 코로나를 우리가 다 같이 지금 겪고 있으니까 이 코로나를 겪는 이 시간 생각보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각자가 아마 생각이 많을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정리해보는. 사실 뭐 우리가 오늘 답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동안 이제 못 봤던 기간들, 또 각자가 생각하는 많은 이제 이 충격들 속에서 생각들이 많아졌을 거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런 걸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제목을 저렇게 좀 무겁게 달아놓긴 했는데. 저기 지금 나오네요. 네. 네네네. 어때요?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거, 뭐 우리 가정들이 코로나 때문에 또 좋은 것도 있겠지만 또 어려운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냈어요? 일단은 정말 이게 관계 단절이라는 게 뭔지를 정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고, 사실 저처럼 이제 저는 이제 아빠로서 직장을 어차피 다녀야 되고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크게 뭐 어려움은 뭐 회사의 어떤 일적인 어려움들이 좀 있었겠지만, 가정적으로는 저희 이제 아내가 집에서 이제 아이들하고 갇혀가지고 애들만 보다 보니까 맞아요. 좀 많이 힘들어하는, 내 생각은 안 하지만 이거 굉장히 힘들어하는구나, 이거 눈치를 좀 봐야겠다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시간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사실 뭐 남자들도 뭐 직장 속에서 직장마다 좀 다 어려워진 면이 있겠지만, 가정에서 이제 아내들이 사실 더 많은 일들을 지금 하게 됐잖아요. 애들이 학교 못 가고 있고, 기본적으로 양육하면서 이제 가르치는 것까지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부담들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전과는 분명히 지금 다른 시간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런 신조어들이 생겼죠. 이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그림을 제가 이렇게 그렸거든요. 저희 둘째가 그린 그림인데 BCAC라는 이제 신조어, 그죠?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이제 이런 말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 비포 코로나를 보면 그림이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손으로 이렇게 문을 열거든요. 근데 이제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는 언택트죠. 컨택트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휴대폰으로 이렇게 문을 연다 이런 걸 지금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택 문화, 온라인 문화, 비대면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시간들을 각각 다 겪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충격인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가 이 충격을 좀 잘 넘어가고는 있긴 한데 그죠? 사실은 이거 굉장히 큰 충격인데 일찍 끝낸 것 같은 그런 우리가 착각을 좀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거 굉장히 저는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다시 만나는 것도 고대하지만 사실은 계속 그렇게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들 정도로 제가 이 팬데믹을 좀 공부를 좀 해봤거든요. 네. 공부를 해보니까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제가 해드리게 돼서 좀 그렇긴 한데 그 팬데믹이 100년 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 그게 얼마나 갔냐면 2년 갔어요. 2년 동안. 2년 동안요? 네. 그 2년 동안 전 세계 그때 당시 전 세계 인구가 16억 인구였는데 6억 명이 이 스페인 독감에 걸렸거든요. 그리고 2년 동안 굉장히 많이 걸렸죠. 그렇죠. 2년 동안 얼마나 사망했냐면 네. 5천만 명이 사망했어요. 사망률이 8.3%거든요. 거의 그냥 우리나라 인구 그렇죠. 만큼 전 세계적으로. 네네네. 근데 지금 코로나가 사망률이 6.5% 정도 돼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잘 대처하면 그때 당 100년 전과 지금 이제 다른 것은 우리가 잘 대처하면 큰 웨이브는 없지만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제목을 코로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가정 이렇게 이제 잡았는데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제가 부제목이 이렇잖아요. 지켜야 할 것과 변화되어야 할 것. 이제 그것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팬데믹과 같은 큰 충격을 받을 때 이 인간들,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관성이 있어요. 이걸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이제 그런 저항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전에도 우리가 격변이라는 말을 많이 썼지만 지금부터는 진짜 격변하는 세상.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같이 고민해보자는 거죠. 예. 제가 요 슬라이드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큰 충격이 주는 효과가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 큰 충격이라는 게 트라우마인데 트라우마를 우리가 경험할 때요. 아주 유익한 부분도 있지만 또 아주 어려워지기도 하거든요. 유익하다는 말은 이 자기 보호하려는 방어 기제들이 이제 발동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자기를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유익하기도 하지만 사실 트라우마, 큰 충격을 경험하면 우리가 이후로는 왜곡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환경에서 다음에 비슷한 환경이 오면 우리가 대비를 잘하는 그런 이제 자기 방어 역할도 있지만 사실은 그 정도 환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곡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담아놓은 영화가 아메리칸 스나이퍼라는 이 영화를 제가 이렇게 포스터를 갖고 왔는데 이게 트라우마에 관련된.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전쟁에서 전우가 옆에서 포탄을 맞고 총알을 맞고 이 사랑하는 전우가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 스나이퍼가 그래도 영웅적으로 적을 한 250명 이상 죽였기 때문에 전쟁에서 영웅이 되긴 했지만 나중에 자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 일상생활 속에서 기환 후의 일상생활에서 이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하는 그런 걸 이제 그린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큰 충격이라는 것이 치유되지 않을 때, 트라우마가 치유되지 않을 때는 일상에서는 오히려 왜곡된 판단을 한다. 이제 그런 게 PTSD예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담은 영화인데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상황 판단을 잘 못하는. 그렇죠. 원래대로 이제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팬데믹이 전쟁과 같은 트라우마인가 이렇게 이제 질문할 그렇죠. 수 있죠.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게 이게 뭐 정도까지. 전쟁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저는 좀 그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스페인 독감이 아까 5천만 명 사망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스페인 독감이 일어났을 시기가 1918년도에서 20년까지인데 그때 당시가 세계대전 당시였거든요. 전쟁 중이었어요. 근데 네네.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1,000만 명이에요. 근데 팬데믹으로 죽은 사람이 5천만 5천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건 전쟁과 같은 트라우마를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같이 동시대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이거 뭐 두려움을 드리려고 하는 말은 사실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트라우마를 다 같이 경험했을 때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왜곡되거나 고착되는 경우도 있고 그 트라우마가 잘 치유됐을 때는 오히려 예수님의 이 못자국처럼 또 다른 사람들한테 위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트라우마를 우리가 잘 극복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좀 고착된 예를 제가 하나 이렇게 가져왔어요. 여기 보면 그 태극기 부대를 그려놓은 거거든요. 태극기 부대를 이해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사실 저희 아버지 세대들이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북한에서 그러니까 6.25를 경험하셨죠. 한국전쟁을 경험하셨는데 북한에 계시다가 피난을 왔고 전쟁을 경험하고 그 동안 동생도 죽고 그리고 모든 터전을 떠나보내야 되고 그리고 모르는 곳에 와서 집도 없이 이제 살게 된 거죠. 많은 죽음을 이제 경험하신 거죠. 어린 시절. 근데 이제 아버지 세대가 그런 큰 전쟁을 경험하고 나서 아버지 세대들이 사실 이 지금의 상황들을 보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게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뭐 세월호 같은 사건들을 보면 세월호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이제 큰 사건이고 충격적이죠. 그렇죠. 근데 부모님 세대에는 물론 그게 크지만 사실은 전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사실 세월호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전쟁을 한번 경험하고.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네. 그렇죠. 그게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세월호가 무섭겠어요? 전쟁이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전쟁을 경험하신 사람들은 그런 시각으로 우리 일어나는 정치적 상황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을 보는 시각도 좀 뭐 우리가 보는 시각과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 세대가. 훨씬 더 강경하시죠. 그렇죠. 우리는 뭐 좀 약간 이제 좀 극렬한 마음으로 보기도 보지만 또 어떻게 보면 미국을 보는 시각도 지금 세대하고 우리 부모님 세대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나마 요즘 뭐 트럼프 때문에 이런 시각이 많이 깨지는 것 같긴 해요. 뭐 미국이 과연 이 세계 경찰 노릇을 잘 할 수 있는가? 요즘은 이제 의문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우리가 뭐 친미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중국을 믿는 것도 아니고 미국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는 요즘에 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 질서를 정말 재편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제가 뭐 이런 얘기 한다고 지금 정치적 뭐 이렇게 오늘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저희 아닙니다. 채널은 정치적 그런 색깔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 편향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좀 걱정스러운 것은 요즘 세대들 안에서도 저희 젊은 세대라고 생각하는 그 세대 안에서도 양극단이 일어나는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사실 이런 건 좀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세대 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이제는 같은 세대 안에서도 너무 극단으로 이렇게 되어가고 있죠. 뭐 우리는 절대 그런 편향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한쪽을 끌어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정치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해하시지 말길 바라고. 제가 사실 왜 이런 얘기 꺼냈냐면 가끔 후배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뭐 이렇게 보수냐, 좌파냐, 우파냐 이렇게 이게 사실 그 프레임을 짜놓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건 굉장히 이게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제가 하여튼 말씀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라고 그러니까, 하셨는데. 네. 사실 어떤 상황과 사실과 그런 어떤 사건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보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는 내가 얼마든지 대답을 할 수 있지만 이 전체적인 뭐 자냐 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실 그걸 대답하기는 어렵죠. 자, 아까 이제 돌아와서 우리가 북한과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세대 간에 다르듯이 북한도 어떻게 남한을 바라보거나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싫어하는 것보다 미국을 훨씬 더 싫어하는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왜 그럴까? 북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할까? 그걸 제가 북한 사역 하시는 북한 선교사님한테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국적은 미국 국적인데 한국인이셨거든요. 왜 북한 사람들이 미국을 그렇게 싫어하냐? 조금만 어떻게 보면 뭐 조금만 협조하면 경제적 원조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텐데 왜 저렇게 적대적으로 나오느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때 이분이 저한테 독특한 질문을 하셨어요.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전쟁 때 누가 많이 죽었는지를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한번 띄울 건데요. 저기 보시면 한국군 군인이 13만 명이 사망을 했고요. 한국 민간인이 24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 근데 북한 군인이 52만 명이 사망했고요. 북한 민간인이 200만 명 가까이 사망을 했어요. 저런 통계 우리가 사실 못 봤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군이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얼마가 파병이 됐냐면 458만 명이 왔거든요. 다 죽어가는 대한민국을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미군도 한 5만 명 전사자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미군이 이제 북진하면서 엄청난 이 북한 민간인을 죽인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이런 전쟁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우리 부모 세대가 느낀 트라우마처럼 북한의 민간인들도 저런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실은 좀 이용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북한이 김일성 3대 세습을 하면서 사실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했고 우리 뭐 정치권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이용하죠.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이용한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트라우마에 갇혀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로마서 12장 1절에 시대를 분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질문들이 이 상황들을 판단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돼야 되죠. 자, 전쟁과 같은 트라우마. 네, 전쟁과 같은 트라우마. 코로나 사태가 예. 전쟁과 같은 트라우마까지 갈 수 있다. 갈 수 있느냐, 이제, 네. 그죠? 제가 너무 이제 큰 충격을 지금 자꾸 얘기를 하는데. 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질문이 그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뭐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상황 판단이 그렇게 오류가 나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법이 뭘까 고민해보니까, 사실 이제 뭐 부모님 세대하고 내 부모님 세대를 이해시키려고 토론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논쟁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뭐 이렇게 아주 객관화시켜서 말을 쓰면 한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거는 올바른 판단에 이성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저는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자, 뭐 우리가 어쨌든 지금은 이 팬데믹이라는 큰 충격을 경험하고 있기도 하지만 뭐 어떻게 보면 그래도 전쟁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사실 이 트라우마라는 것은 일상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제가 전쟁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일어나거든요. 그걸 제가 예를 하나 이렇게 슬라이드를 갖고 왔는데 이건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정태기 목사님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정태기 목사님이 70대 노부부가 되었는데 이 노부부가 돼서 부부 싸움을 크게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친정에 와 있던 50대 첫째 딸과 40대 둘째 딸이 이걸 친정에 와서 그걸 같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첫째 딸은 이 첫째 딸이 어릴 때 3세에서 6세 시절에 이 부모님이 싸우는 걸 많이 본 딸이고요. 이 둘째 딸은 한 번도 보지 못한 딸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제 부모님들이 좀 성숙해서 싸우지 않았. 두 자녀가 경험이 다르네요. 그렇죠. 네. 근데 70대 노부부가 싸우는데 50대와 40대 딸이 똑같은 상황을 보고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50대 딸이 이래요. 갑자기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를 막 말리는 거예요. 엄마,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엄마, 나 계속 이렇게 싸울 거면 나는 우리 집에 갈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충격적으로 이제. 그렇죠. 굉장히 그게 충격인 거죠. 근데 둘째 딸이 그걸 보면서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 둘째 딸이 어떻게 반응하면
깔깔깔깔깔 웃어요. 예. 엄마 아빠가 아직도 사랑 싸움을 한다는 거지. 예. 이제 좀 편하게 보는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웃긴 거예요. 자기 눈에는 웃기기도 할 뿐 아니라 오히려 놀리기도 해요. 와, 우리 부모님 이러다 황혼 이혼하시겠네? 이렇게 놀리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트라우마라는 거죠. 정태희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3세에서 6세 아이가 부모님이 막 이렇게 막 아주 강력하게 언어적으로 서로 폭력을 가하면서 싸우는 거를 보는 그 심리적 충격이 아까 전에 우리가 아메리칸 스나이퍼 얘기했었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전우가 포탄을 맞고 죽는 것을 보는 것과 동일한 트라우마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전쟁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다고 해서 트라우마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엄마 아빠 싸울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싸우는 환경에 있을 때는 굉장히 왜곡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지는 거죠. 사실 굉장히 우리가 이성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그렇게 뭐 객관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아요.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어떤 큰 사건들은 우리 인생에 큰 작용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이 알게 모르게 우리를 왜곡시키고요. 우리를 고착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뭐 좀 어떻게 보는 게 맞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말씀처럼 뭐 이렇게 사실 뭐 팬데믹 근데 또 시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저희 집 사람이랑 저랑 이게 또 사람이 다 사람이 또 성격도 다르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저희 집 사람은 이제 사실은 이 코로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또 자녀를 가진 엄마의 입장으로서 막 이렇게 애들 나갈 때 뭐 마스크 꼭 막 그리고 막 정말 손 막 씻어야 되고 막 되게 이거를 정말 트라우마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이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게 일종의 또 트라우마처럼 팬데믹을 느낄 수 있겠구나라고 지금 딱 연상이 되는데 또 반대로 또 저 같은 경우는 또 평소에 워낙 또 느긋한 성격이다 보니까 뭐 집사람이 막 그렇게 하면 괜찮아 막 그냥 약간 좀 이렇게 별로 감흥 없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좀 있지 않을까.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저도 이제 굉장히 이번에 좀 위축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 제가 환자를 보니까 제 환자들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었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제 주변에 있잖아요. 병 괜찮습니까? 병은 그런 거를 경험을 가깝게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또는 이제 부모님 중에 고위험군이 있으니까 저도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개인차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당한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굉장히 이제 죽음의 공포를 다 생각해봤다는 거예요. 제가 그 코로나 환자 이제 완치가 돼서 오신 분을 제가 이제 한 3분 정도 만나봤거든요. 코로나하고 한 30일, 40일 이렇게 사투를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정도 기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험들은 이분들한테는 이제 완전히 다른 이 생각을 이제 갖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네요. 네. 이건 진짜 그분들한테는 트라우마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네. 근데 사실 이제 주변에 보면 뭐 부모님이 내가 이제 아직 젊다고 이제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위협적으로 안 느낄지 모르지만 이걸 한번 이제 경험한 사람들은 상당히 이제 좀 달라질 거예요, 아마. 제가 이제 이 팬데믹과 같은 상황이 이 성경 속에서 있었나 이제 그런 이런 거 정말 궁금했습니다. 네. 성경에 이제 팬데믹과 같은 상황이 있었나 이제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봤었거든요. 예를 들어 뭐 가나안에 들어가는 환경적 변화 이거 정도는 뭐 아닐 것 같아요. 뭐 네거티브보다는 어쨌든 포지티브적인 게 많지 않을까. 어쨌든 뭐 자기가 이때까지 거했던 상황과는 확실히 달라졌다. 이제 그런 환경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여기 적어놨지만 재난과 재앙에 대해서 요즘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게 되잖아요. 이 성전 침투 만행과 실로암 망대 붕괴 사고 이거는 이 성경에도 있었지만 현대 사회에도 비슷한 유형으로 나타나죠. 그 실로암 망대 사건 붕괴 사고는 요즘 뭐 산불이나 세월호 침몰이나 또는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 뭐 인재가 그렇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빌라도 성전 침투 살해 사건은 이게 이념 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분쟁 요즘 뭐 총기 사고 일어나는 것들 이게 끊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북한의 핵 문제 이것도 이념 분쟁에 속하고 요즘 미국과 중국의 이 관세 전쟁도 이념 전쟁이죠. 사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소적인 것, 그 나라에만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지금은 글로벌하기 때문에 이게 다 엮여 있으니까 완전히 국제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이 실로암 망대 사건이 일어났고 그거를 이제 예수님한테 이렇게 전달한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걸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여쭤봤을 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네. 네네네. 그러니까 누가 죄가 더 있어서 코로나에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고 이렇지 않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그 포도원 무화과 나무 비유 바로 하시거든요. 3년째 왔는데 열매가 없어 찍어버리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종이 한 해를 더 두고 보고 내년에도 없으면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조금 더 뭐 팬데믹 상황이 어떤 게 있을까? 예, 저는 이렇게 자연과 관련이 있는 노아 홍수 사건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이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이 40일 주야로 비가 왔죠. 그리고 150일이 지나서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걸렸고, 그리고 뭐 까마귀 내보내고 비둘기 내보내고 220일 물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토탈 보면 1년 10일 만에 방주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1년 10일 만에. 네네. 그러니까 코로나19도 지금 뭐 이렇게 한 갈 수 1년 있다는 이상 거죠. 보지 않습니까? 1년 이상 그죠? 간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했지만 이건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세상과 단절된 거잖아요. 방주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방주라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도 단절이고, 그리고 1년이 지나가지고 방주에서 나오는데 또 다른 세상이에요. 뭐 이전과 같지 않느냐? 아니요,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궁창이 다 물로 내려앉아 버렸으니까. 하늘 위에 공창. 그러니까 그게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후의 삶이 수명이 확실히 짧아졌잖아요. 네, 뭐 네. 거의 1000년 가까이 살던 사람들이 200년으로 이렇게 줄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팬데믹이지 않을까. 또 이제 이 바벨론과 같은 바벨론 포로 상황, 이것도 이제 팬데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같은 이 청소년들이 이렇게 붙잡혀 가잖아요. 끌려가서, 네네네. 근데 이 다니엘이 붙잡혀 갔을 때 그 다니엘 상황을 보면 이제 뭐 이름을 바꾸라 이제 개명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이제 배우는 것도 히브리 학문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바벨론 문화적인, 학문을 이제 타문화를 지금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먹는 것도 내 마음대로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왕이 하사하는 걸 먹어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이 세 가지 이름을 개명하고 다른 학문을 배우고 먹는 거,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딱 거부를 해요. 음식만 거부하잖아요.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름 바뀌는 게 더 큰 정체성 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어쨌든 그냥 수긍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학문도 뭐 열심히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개명하고 학문은 수긍했는데 음식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정체성을 드러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 분명히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네. 그런데 우리가 결코 따라가면 안 되고 지켜야 되는 것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건 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수님 십자가 사건도 어떻게 보면 전 팬데믹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십자가 전후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휘장이 찢기고 이게 완전히 망한 것 같은데 오히려 엄청난 기회로 하나님이 바꾸시잖아요. 그런 게 이제 성경에서 좀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아닌가 뭐 이런 고민을 해봤고요. 또 성경 이후에 사실 뭐 코로나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도 있고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페인 독감, 그리고 사실 이 스페인 독감이 이름이 스페인 독감이라서 당연히 스페인에서 먼저 시작했는 줄 알았는데 이걸 공부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미국에서 먼저 시작했을 거라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 전쟁 중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독감으로 막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적국에 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보를 차단한 거예요. 죽어가고 있지만 안 죽는 척. 그러니까 다 죽어가고 있었는데 스페인은 그때 당시 중립국이었거든요. 네. 전쟁을 안 한 중립국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독감으로 사람이 막 죽어가니까 보고가 돼서. 그렇지. 오픈한 거죠. 투명하게 오픈하고 우리 죽어가고 있는데 좀 살려달라. 네. 오히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름이 스페인 독감인데 사실 이게 참 재밌는 게 오히려 스페인이 적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똑같은 걸 경험해요. 투명성 없이 하다가 큰 코 다치는 경우가 지금 생겨났잖아요.
중국도 사실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네. 투명성이 없을 때 오히려 더 크게 문제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나마 좀 뭐 투명하게 지금 잘 대응했다고 그렇게 보잖아요. 뭐 이렇게 총균세라는 이런 책을 제가 요즘 보고 뭐 질병이 바꾼 세계의 역사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 제가 다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이런 상당한 팬데믹을 경험하고 나서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2000년대 들어와서 우리가 감염병이 계속해서 유행을 하고 있는데 1968년에 홍콩 독감을 우리가 팬데믹으로 선언했고 그 다음에 2009년에 신종 플루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19 사실 이게 이제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근데 그 막 나열해 주시는 것 중에 지금 코로나가 제일 사태가 좀 크게 느껴지긴 합니다. 아니죠. 그 사실 그건 우리가 지금 경험하니까 그런 거죠. 건가요? 네. 오히려 스페인 독감이 뭐 훨씬 더 팬데믹이잖아요. 그러니까 흑사병은 사실 더 했어요. 유럽의 3분의 1 인구가 다 죽었으니까. 하긴 그게 있네요. 흑사병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 질병을 제가 오늘 여기 적어놓은 거 다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더 많은 큰 일들을 과거에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부 다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전으로 우리가 회복을 빨리 하고 싶어요. 저도 이렇게 많이 기도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좀 많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또 길어질 거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고 있고 이제는 좀 다르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코로나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다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네. 근데 물론 이 코로나를 보는 지금 똑같은 걸 경험하면서도 이 변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좀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이전으로만 돌아가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시각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이걸 통제하고 계시고 또 우리 모두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강제적 변화의 요구 앞에 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잘 캐치해서 좀 능동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번에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요 책을 쓰셔가지고 지금 전 세계 무료로 배포를 하셨잖아요. 네, 들었습니다. 코로나와 바이러스, 그죠? 여기에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런 6가지를 적어 놓으셨어요. 굉장히 이제 균형 잡힌 시각을 우리한테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 끔찍한 도덕적 현실을 그림처럼 보여줬다. 그렇죠. 뭐 사실 우리는 그나마 그렇죠. 의료가 셧다운 안 됐지만 이탈리아 같은 경우 의료 셧다운 되면서 누구를 살려야 되는지 그런 도덕적 문제를 완전히 경험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것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셨다. 그렇죠. 뭐 충분히 여기에 우리가 동의가 되죠.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라는 신호로 봐야 된다. 그렇죠. 이걸 그냥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게가 있네요, 이게. 그렇죠. 그들에게 어떤 특정한 그룹에만 이렇게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무한한 가치에 비추어 삶을 재정렬하라는 신호. 그렇죠. 많은 생각을 지금 하게 하죠. 네. 예. 이 코로나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 4가지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 다 깊이 고민하셨을 거고 또 동의하는 부분인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2가지를 더 말씀하시거든요. 이 굉장히 크게 좀 강하게 이게 도전이 됩니다. 위험 속에서도 선을 행하라는 부르심이 있다. 사실 쉽지 않은 메시지입니다. 대구가 이제 코로나를 크게 경험하니까 저도 의료인으로서 이제 이걸 대면하는 입장이니까 야 이건 참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살아야 되고 우리 가정이 살아야 되는 것도 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사실 있었거든요. 쉽지 않았어요. 어쨌든 이런 도전들이 있다. 그리고 여기 6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교의 진전을 가져올 것이다. 코로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음은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잠시 위축된 것 같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능력을 발휘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교는 계속 진전을 가져올 거라는 거죠. 굉장히 큰 믿음이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존 파이퍼 목사님의 글에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안주형 신자들에게 혁신적인 일을 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건 굉장히 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놀랐어요. 아,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안주할 것이 아니라 혁신적인 일을 하게 하신다. 그게 좀 저한테 와닿았습니다. 박해가, 하나님은요, 우리가 박해받는 것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축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오히려 진전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다 후퇴하고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하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코로나와 같은 상황에서 저는 변화가 필수적이다. 변화는 무조건 필수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트랜스포밍 미션. 이 데이비드 보시라는 분이 쓴 이 선교학 책 제목이거든요. 변화하는 선교. 선교는 계속 변해야 합니다. 변혁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이 선교라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시대적으로 저렇게 트랜스포밍해서 변혁을 이루어냈는데, 그러면 변혁은 어떤 사람이 이루어내는가? 저는 이렇게 선을 넘는 사람이, 선을 넘는 자에게 변혁이 가능한 얘기다. 이렇게 보는 거죠. 트라우마에 갇혀서 이전으로 회귀를 원하면서 우리가 고착될 것인가? 아니면 필연적 변화를 오히려 능동적으로 이루어낼 것인가?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도 안 변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전 세계를 흔드셨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혁신적인 시도를 해서 우리가 뉴노멀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제 그거죠. 사실 저는 뭘 해야 되는지 잘 우리가 모르겠다고 얘기하지만 뭐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은 표준이 없어요. 지켜야 할 것들 외에는 다 바꿔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아룬다티 로이라는 사람이 파이낸셜 타임즈에 이런 글을 썼는데 제가 이게 너무 크게 와닿았어요. 제목이 The Pandemic is a Portal입니다. 팬데믹이 포탈이에요. 역사적으로 역병은 인류가 과거를 단절하고, 이 팬데믹과 같은 역병은 인류가 과거를 단절하고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게 만들었어요.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는 거죠. 한 세상과 다른 세상 사이의 통로가, 대문이 열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팬데믹은 포탈입니다. 팬데믹을 게이트 정도로 봐서 안 돼요. 이 게이트는 있는 문이거든요. 팬데믹은 없는 문을 만드는, 뚫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그런 변화기의 시기다. 그렇죠. 팬데믹이 오면서 새로운 세계의 포탈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사적으로 늘 그래왔고. 그렇죠. 역사적으로도 그래왔고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열린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다시 이전으로 문을 열고 다시 들어올 필요가 있나? 이게 그렇게까지 볼 수, 이거는, 그러니까 시각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공동체성도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공동체성.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결국 이 코로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가정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제가 이걸 답을 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개인과 가정, 그죠? 그리고 교회, 그리고 직장에서 변혁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좀 요즘은 모이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얼마든지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성을 위해서 나눔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나눔을 좀 하면 좋을까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이번에 드러난 문제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팬데믹 때문에 집에 머무르면서 오히려 우리가 예절에서 잘 배운 것을 잘 실천함으로써 또 더 좋은 가정이 되기도 했겠지만 다 어려워진 가정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드러난 문제들을 우리가 좀 나누면서 그런 숙제들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요번에 이 팬데믹 때문에 가정사역의 중요성이 더 우리가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뉴스 보셨는지 모르지만 일본이 코로나 이혼이 늘었다고. 그리고 본 것 같습니다. 일본의 미혼모가 확 늘었다고. 그런 뉴스 나오잖아요. 한국도 저는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코로나가 집에 머무른 시간이 많아서
더 화목해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저는 더 어려워진 가정이 많다.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이 가정사역이 더 중요하다. 이제 그런 시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변화라는 게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받아들이는 게 저항이 많아요. 뭔가 새로운 걸 해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항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 그룹을 좀 해보고 있거든요. 네. 아유, 새로운 환경을 다들, 아니, 좀 기다리면 이전으로 돌아갈 텐데 왜 이런 걸 하냐, 이렇게 저항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방송 같은. 그렇죠. 사실 새로운 거 해봐야 돼요. 네네네. 또 이 속에서도 재밌게도 좀 해봐야 되고. 네네네. 근데, 이건 분명히 저항은 있어요. 저도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는 게 분명히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집에만 있으니까 조금 그 이제 공동체성이 좀 흐려진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렇죠. 나 이렇게 사실 이렇게 이광선 집사도 뭐 우리 회장님도 다들 너무 오랜만에 보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에젤이 모였던 적이 언젠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렇네요. 네. 근데 뭐 불행한 일이지만 사실 올해 안에 모일 수 있을까? 저는 사실 그런 고민들이 들거든요. 회장님 올해 안에 못 모입니까? 청년을 꼭 해야 돼요. 아, 네. 그러니까 네, 사실 네, 진짜 네, 우리가 네. 뭐 이전 형태로는 아니다. 물론 이전 형태도 우리가 이제 돌아가서 또 그렇게 회복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이전과 다르게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성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가정 생활을 좀 슬기롭게 하는 모델들을 사실 고립돼 있으면 이게 제일 어렵거든요. 우리가 공동체성으로 모였을 때는 서로가 본이 되기도 하고 또 반면교사가 되기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이제 고립돼 있다면 모델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에젤의 신혼부부들이 이제 올라왔는데 우리랑 같이 교제하면서 이런 것들을 같이 배웠어야 되는데 배우기도 전에 고립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은 사실- 정말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이제 오늘 이런 온라인 특강을 하게 된 거잖아요.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가 끝이거든요. 요약하자면 팬데믹 이즈 포탈이에요. 새로운 문이 열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좀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냥 머무를 것이 아니라 또는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거 분명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변혁을 이뤄내야 된 선교를 진전을 이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고민 같이 해보자는 거죠. 뭐 답을 제가 오늘 다 드릴 수는 없고 답을 좀 주실 수 없습니까? 자, 굉장히 여기까지가 필요한 제가, 부분인 것 같은데. 아, 필요한 강의입니다. 아, 네네. 예. 아, 이후에는 이제 우리 네네네네. 상욱 집사님이 사회자가 제가요? 이제 잘 해야 되는데 뭐 저는 사실 오늘 지금 강의 내용이 이렇게까지 이게 지금 심각한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되는구나라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좀 안일했던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코로나를 대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안일했던 것 같고, 근데 실질적으로 좀 느껴지는 것이 이게 정말 역사적으로나 이런 팬데믹 현상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진짜 이게 잘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뭐 흐지부지하게 그냥 할 수 아니고 정말 잘하는 그런 어떤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정말 큰 숙제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 진짜 이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 그리고 지금 움직일 때다, 뭔가 시도를 하고 움직여 봐야 될 때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예? 네, 오늘 강의, 코로나에 대한 강의 우리 이상희 집사님 준비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 채팅창으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채팅 한번 볼까요? 지금 저희 이제 계신 분들. 돌발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돌발 질문.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오히려 11% 정도 줄었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네요. 뭐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분명히 사실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조금 더 지나봐야 되겠죠. 네. 그런 부분은 좀 있겠죠, 아무래도. 네. 베이징은 유튜브가 안 되는데도 어떻게 지금 뭐 잘 보고 있네요. 네. 예. 네. 네. 김민성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박수 쳐주시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거 사실 방송을 준비하면서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렇게 강의를 듣고 혹은 또 이제 발제를 어느 분이 하셔서 발제 내용을 듣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 안에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논의하고 또 이렇게 소통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성을 이제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뭐 이 가운데서 좀 저희들이 모색을 해봤으면 좋겠고 오늘 방송이 뭐 마지막 방송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것들이 계속 이제 연결이 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더 많은 분들이 가운데 의견들을 나누는 그런 좋은 시간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뭐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떻게 오늘 강의처럼 이 변화의 시점에서 어떻게 변화를 하느냐가 참 의미를 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성민 집사님이 질문이 올려주셨는데 폼이 변해도 고수해야 될 공동체성의 핵심 요소는 뭘까요? 그래, 우리 지금 폼은 변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오늘 하는 지금 이 방송도 폼이 변한 어떤 그런 예시죠. 그죠? 이 지금 원래 같으면 지금 우리 저기 기쁨홀 1층에 모여가지고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오늘 다들 댁에서 휴대폰을 들고 강의를 지금 들으시는 폼이 변했습니다. 그죠? 앞으로 우리 공동체가 어떤 식으로 바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가져가야 될 핵심 요소는 뭐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게 지금 이제 예배의 본질 뭐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 요한복음 4장 24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 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을 따라가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가 모여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모이는 형태가 저는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이지 말자는 얘기는 아닌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이 상황이 길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이게 다시 복귀한다고 해도 이전으로 100% 저는 복귀할 가능성은 좀 없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모임의 형태가 굳이 꼭 이전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냐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저는 온라인을 제가 이제 사실 이건 이제 우리가 유튜브 스트리밍을 지금 하는 거지만 저는 에젤에서는 어느 정도는 그 조장님 하셔가지고 줌으로 계속 나눔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줌 모임을 일주일에 벌써 한 3개 정도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익숙하지 않죠, 진짜 말 그대로. 근데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좋은 요소를 제가 발견했는데 제가 지금 줌 모임을 하는데 이전에 줌이 아니었으면 못 올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대전에서 들어와요. 전주에서 들어와요. 서울에서 들어와요. 그걸 제가 경험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동체의 경계가 더 넓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그 아쉬운 거는 정서적 교감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쉽진 않아요. 이게 온라인 상황에서 우리가 정서적 교감이 없고 또 우리가 먹을 걸 같이 못 나눈다는 거. 아,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간식이 없잖아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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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다음에 이런 거 할 때 PPL 좀 받죠. 네, PPL. 광고 문의 광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뭐 한스케이크 같은 거, 네, 좀 우리 좋죠. 6일 카페도 좀 지원해가지고 좋네요. 여기 좀 네. 해가면서 그렇게 하죠. 네, 그죠? 혹시 6일 카페 사장님 여기 지금 시청하시나요? 네. 이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다양한 형태의 분명히 모임들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 뭐 그렇게 봅니다, 사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끝까지 하여튼 우리가 봐야 될 공동체성의 핵심은 결국에는 이제 모이기를 힘써 우리가 결국에는 그 부분들 놓치지 말고. 그렇죠. 뭐 본질이라고 하면 그런 거죠. 이제 그 예배라는 게 우리가 지금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면서 제일 약한 게 공동체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을 잘 지키고 공동체성. 오늘도 설교 중에 말씀하셨지만 장작 태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같이 삼겹줄이고 장작이고 그런 건데 그거를 이제 다른 형태로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되죠. 뭐 계속 기다릴 수만은 저는 없다고 봐요. 기다리다 보면 정말 약해져요. 근육 안 쓰면 약해진다고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에젤이 우리 공동체성이 얼마나 그동안 셌는지 잘 모르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건 상당히 위기일 수 있어요. 또 잘 경험하고 잘 넘어가면 오히려 또 좋은 공동체성의 모델이 될 수도 있죠. 그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창담홍상도 지금 댓글을 달아주시네요. PPL. 네. 홍삼. 네, 홍삼 드링킹 여기서 한번 이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조명 때문에 지금 얼굴 뜨거운데 홍삼 때문에 더 뜨거워지겠는데? 네. 우리 회장님 이렇게 강의 들으시면서 뭐 이렇게 조금 궁금하셨던 점이나 뭐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예, 저는 들으면서 이제 향후 우리 에젤에 대한
좀 이제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좀 그런 분위기는 이제 직장에서나 뭐 이렇게 저도 좀 느낀 건 있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진짜 어떻게 이제 에젤이 앞으로 에젤의 모임이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사실 뭐 좀 선배로서 조언이나 이런 부분 아까 물론 이제 말씀해 주셔서 저도 그렇구나 이게 사실 이제 전체에 모인다기보다는 이제 정말 조별에 그러니까 사랑방에 나누는 교구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랑방의 활동으로 해서 이제 조금 줌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100가정이 넘는 인원들이 다 모이기가 힘들 수 있으니 그 사랑방 개념으로 이 조별로는 사실 줌을 통해서 꾸준한 어떤 관계성은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임원단 안에서도 줌 회의를 통해서 한번 경험 이제 해보고 했긴 했거든. 이게 전사님 지시사항에 따라서 또 이제 가능할지 한번 여부를 판단해봐라. 자꾸 하면 돼요. 하면 되고. 사실 나는 뭐 오늘은 우리가 지금 시험 방송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뭐 네. 이렇게 우리 기술적인 것도 네, 큰 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 네. 이게 방송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지금까지는 큰 문제 없이 지금 잘 그러니까요. 되고 있는 것 그런 같습니다. 거를 우리가 오늘 하는 이게 프리퀄 형식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진짜 우리가 나중에 해야 되는 거는 전사님 모시고 하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전사님 모시고 할 때 이전에 우리가 했던 방식보다 더 재밌게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전에 할 때는 전사님 일방적인 이제 설교를 들었다면 이제는 이제 모셔놓고 우리가 이제 쌍방향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다음에 어떻게 이제 기획하는 건 아마 이제 임원단들 다 연구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다양한 형태 뭐 저희가 오늘은 제가 이렇게 뭐 발제를 하기도 했지만 우리 조장님들 또 준비해 볼 수도 있고 뭐 또 조별 모임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이제 온라인으로 우리가 했을 때 먼저 시험을 해보고 좀 매뉴얼화 만들어가면요. 사실 전 조별 모임도 괜찮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시도를 해보면 이렇게 저항하는 분들이 있고 또 이것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리더들이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려면 먼저 해봐야 돼. 해보고 자기들이 어떤 저항이 느끼는지 그걸 알아야지만 거기에 대처해서 모임을 좀 재밌게 할 수 있거든요. 중간에 원래 이런 거 할 때 이게 퀴즈도 하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상품도 좀 주고 말이야. 아, 네. 뭐, 요즘 에젤 간식 안 먹어가지고 얼마나 아쉬울 텐데, 다들. 여기서 카톡 뭐 치킨 좀 싸주고. 여기서 이모티콘, 뭐라 그러죠? 기프티콘. 기프티콘. 네, 기프티콘 싸주고. 뭐 그런 거 좀 해야 돼. 알겠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예산 집행을 좀. 지금 이제 임원단 안에서 사실 예전에 계속 이제 요게 거론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이제 발제자에 대한 이제 섭외 문제, 그러니까 전사님이 이제 준비를 이제 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드디어. 그래서 한 6월 중순 정도 되면 좋은 소식이네요. 네. 있지 않을까. 오늘 해본 거 알겠습니다. 피드백 이래저렇게 받아보고 뭐 이런 시간들이든 조금 더 뭐 바뀌어서 해보는 시간들이든 앞으로 뭐 그렇게 한 번씩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정기적으로 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당분간은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같이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네, 저는 뭐 에젤 졸업하자마자 참 이렇게 돼가지고 졸업을 다들 다 졸업 안 했는데 졸업한 것처럼 지금 살고 있잖아, 그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또 맞네요. 그러니까. 졸업한 것처럼 꼭 그렇게. 네. 이번에 졸업하시는 거 아니죠? 그걸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네. 이 채팅창. 나중에 저기 아내들도 한번 해가지고. 사실 그런 생각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해보자니까. 네, 이게 왜냐면 말은 다 양쪽으로 들어봐야 된다고. 그렇지. 저는 코로나 때 사실 주변에 가족들하고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가족들하고 보낸 시간이 늘고 이렇게 뭐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뭐 교회 사역에 어떻게 막 되게 매몰돼 있던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거리를 두고 내 신앙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이렇게 되게 조금 사실 이걸 트라우마처럼 느끼진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가 굉장히 저는 지금 이게 어떤 장이 넘어가는 한 장인데 이 장이 넘어갈 때 이 장을 넘기고 첫 자를 어떤 식으로 써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여기 지금 채팅창에도 보시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올라오시네요. 뭐 우리 이진영 집사님 같은 경우는 뭐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부터 정립해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도 주시고
또 우리 육대웅 집사님 같은 경우는 선교 전도 측면에서 영상 선교, 전도 전략, 뭐 이런 것도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변화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죠? 그리고 또 네,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네요. 네. 위기를 여기 중국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네네네. 위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회를 바꾸시는 섭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도 이전에는 지역별로 지하교회의 오프라인 선교 중심이었다면 향후는 온라인 바탕으로 한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접근성이나 확장성이 커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렇죠? 네. 저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다고 봐요. 네,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요즘 모임하면서 선교사님들하고 회의하거든요. 진짜 이게 한 5개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요. 그렇게 시간 맞춰서 돌아보고 지금 그렇게 전 세계적 상황들을 듣게 되잖아요. 새로운 공동체성인 것 같아요. 이전에는 사실 우리가 한번 경험 못한 그렇죠. 거죠. 네. 안 그래도 똑같은 얘기를 이제 저희 선교회 디렉터 목사님, 박주영 목사님도 요즘은 예전에는 안 하던 이렇게 전 세계 화상회의를 하신다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 파송되어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 다 이제 줌으로 모여가지고 진짜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선교적인 어떤 발돋움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계기로 키울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제 저희가 오늘 이렇게 보면 이게 또 저희가 에젤 신혼부부를 위한 온라인 특강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이런 것들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또 저는 또 신혼부부조 이제 디렉터로서 이렇게 양육간사로서 또 우리 신혼부부 분들이 많으신데 또 그 가운데 사실 정말 이제 딱 우리가 커리큘럼을 시작할 때쯤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지금 다들 사실은 이제 저 에젤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콘텐츠들을 전혀 못 누리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너무 안타깝고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이런 또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라도 전달해 드리고 또 이렇게 여기서 신혼부부들이 같이 참여해서 나눔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런 것들을 오늘 방송을 계기로 여러 가지로 또 우리 에젤이 또 변화도 하고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지금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혹시 또 저희 이거 지금 채팅 저희가 계속 보고 있거든요. 뭐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뭐 저 잘생겼다 이런 말씀은 안 치셔도 됩니다. 뭐 그러시고 네, 궁금하시거나 질문이나 뭐 이런 거 좀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또 한번 얘기도 나눠보고 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한나점에 올려놓았는데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신앙이 이럴 때 굉장히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때까지는 우리가 공동체 속에 있으면서 자기 신앙이 이 공동체성에서 묻힌 거죠. 근데 이번에 올 스탑 때 보니까 사실 드러나는 거죠. 이제 개인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드러난 거죠. 근데 저는 뭐 긍정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변혁을 이루어갈 때 가장 필요한 게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서스펜딩이에요. 하던 걸 멈추는 것.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이렇게 쭉 일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변화를 준다. 그게 거의 불가능해요. 이게 어쨌든 뭐 지금은 강제적으로 올 스탑이 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올 스탑이 되고 나니까 다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아이고 뭐 생방송에 물도 쏟고 방송사고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걱정하던 방송사고. 아이고 이거 노트 이거 새 건데 이거.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중단이 돼 보니까 자기들 이제 생각은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이 우리가 나눔이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옳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기존에 하던 방식들을 온라인으로 이제 전환을 해서 좀 해보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 다음번에는 여기에 발제자 혹은 게스트로 꼭 좀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면서 그죠? 이렇게 와서 인사도 하고. 사실 이거 처음에 이것도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네 지금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모여서 방송을 하지만 또 마스크도 저희들이 다 착용하려고 왔고 네 이거 안전한 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뭐 그 부분은 네, 너무 이렇게 걱정 안 해주셔도 아니 호주에서도 들어왔는데? 네. 이야 글로벌하네요 지금. 수영록의 목사님. 수영록의 목사님이 들어오셨다고? 안 목사님. 안 목사님. 예. 네. 안 목사님 반갑습니다. 보고 예, 계신가요? 반갑습니다. 안 목사님을 초대하면 합시다. 그럴까요? 나중에. 네. 좋죠. 네. 네. 우리 김영수 집사님, 이게 독특한 멘트 감사합니다. 자, 우리 뭐 방송 나간 지가 지금 시간이 딱 1시간 네, 정도? 1시간 됐습니다. 저희 네. 오늘 1시간 목표로 해가지고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뭐 어떻게 그럼 마지막 어떻게 한번 사회자님이 뭐 마무리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오늘 제가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은데.
그러시군요. 우리 회장님 마지막 매준말. 인상을 해. 우리 유강성 집사님 매준말. 다들 그러면 하여튼 뭐 정리를 하자면 오늘 첫 시도입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첫 시도 어떻게 반응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시도들을 저는 좀 재밌게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나중에 우리가 전사님도 모시고 이런저런 걸 해보고 나중에 진짜 우리 담임 목사님 모실 수도 있어요. 그건 좀 근데 네. 이거 맞습니다. 재밌게 하다 보면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얼마든지 네, 맞습니다. 오실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온라인이 되니까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모실 수 없었던 분들을 오히려 온라인으로 모실 수도 있겠다. 이거 이원으로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거든요. 서울에 계시면서 오히려 서울에서 또 뭐 미국에 계시면서 방송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주고받는 것을 송출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기술적으로. 네. 그러니까 뭐 못 모실 분이 없는 거죠. 이 기회에. 그렇군요. 그러니까 장비 네, 장비를 여기 좀 많이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비를 보고 있는데 신기하네요. 네, 이것도 이거 한 어떤 개인이 굉장히 지금 애를 많이 쓰셔 준비를 하셔가지고요. 그 덕에 조금 우리가 약간 묻어가는 것도 좀 있고 좋습니다. 하여튼 모든 변화와 모든 어떤 사역에는 헌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해서 많이 준비해주신 우리 집사님들 참 너무 헌신에 감사드리고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가 언제 마무리가 될지 사실 요즘 제가 굉장히 듣고 은혜가 있는 찬송이 내일 일도 난 몰라요라는 찬송인데 이거 찬송가에 있는 되게 유명한 찬송이죠. 정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뭐 장래일도 몰라요. 뭐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요새는 되게 제가 은혜를 좀 많이 받는데 코로나 사태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되고 어떤 식으로 우리 장래가 이 지금 코로나 시대를 지나서 진짜 트랜스포밍이 어떤 식으로 될지 전혀 지금 저희가 사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또 이렇게 해안이 있으시고 지혜가 깊으셔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좀 나눠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참 기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하나님 이 시기에 그리고 이 시대가 이렇게 변해가는데 제가 정말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예배자로 어떻게 설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변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와주신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또 뭐 이렇게 의견도 주시고 하는데 계속 우리가 이런 변화들을 추구하고 또 새로운 다음 단계를 위해서 애를 쓸 겁니다. 애를 쓸 때 거기 계시지 마시고 같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정말 세상이 필요로 하는 정말 빛과 소금 같은 교회로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동신교회 에젤 그리고 신혼부부 그리고 모든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지체들 같이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우리 다음 방송이 있을지 없을지 우리가 시작할 때는 잘 이제 의문이었는데 다음 방송이 꼭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며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이제 1시간 넘겼고요. 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네, 다음에 인사를 같이 하고 네. 끝내야죠, 그죠? 네, 뭐 어떻게 이런 걸 짜야 된다니까 이런 걸 안 짰더니 자 이광수 선생님 좀 들어오세요. 네. 고생하셨는데 사실 요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거 막 정신 없으셨습니다. 바쁘셨어요. 막 이거 뭐 이렇게 하신다고. 이게 사실 저희가 몇 날 며칠을 세팅을 했는데 전부 다 이게 다들 생업이 다른 걸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화면 왜 안 나오노? 하면서 뭐 그런 일들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라 며칠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겨우 저희가 이렇게 해갖고 참 우여곡절 끝에 마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두 너무 감사드리고 네. 어쨌든 조장님들 각 일반조 조장님들도 부담 안 되시도록 하기 위해서 임원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영상 제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했었는데 한 6월 중순 이제 되면 이제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는 조장님들도 좀 편하게 조원들과 마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조장님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여튼 모두 화이팅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봐요. 다음에 봐요. 네.